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24시간) 언제든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편의점. 우리의 손쉬운 편의 뒤에는 다른 이들의 노동이 있습니다. 매장당 3,000여 종에 달하는 취급 품목을 숙지하고 손님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수많은 종류의 담배를 집어 건네고 신선식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관리하고 휙휙 던지는 손님들의 카드와 현금을 받아내고 모욕적인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감내하고 술에 취해 푸념하는 손님을 달래어 집에 보내고 또 쓸고 닦고. 우리의 편의 뒤의 숨은 노동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편의점에서의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어릴 적 용돈벌이로 잠시 거쳐가는 흔한 일? 한여름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 쐬며 편하게 일하는 꿀알바? 지난해 12월 경북 경산의 한 편의점에서 취객의 흉계에 찔려 아르바이트생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편의점 노동.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우리는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매일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대상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CCTV로 받는 사장님의 감시 속에서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바꿔야 한다고 외치고 행동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나마 긍정적인 반응. 불쌍하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일하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 때, 우리가 매일 폐기대상 음식으로 끼니를 때운다 말할 때, 쉬는 시간도 없이 서 있다고 말할 때, 손님들이 우리를 홀대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불쌍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쌍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당함은 일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편의점을 이용하는 우리도 함께 감각하고 걷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노동을 얼마나 감각하고 있으며 또 그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7회가 그 감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7회로 인사드립니다. DJ 수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청년 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죠. 포커페이스님 오늘도 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포커페이스님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뭐 편의점 요즘에 자주 이용하십니까? 저는 근데 생각보다 편의점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요 근처에 있는 GS25를 자주 갑니다. 아, 예. 걔 때문에 그거. 그죠, 그 미니언 친구들 때문에. 예. 혹시 미니언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미니언 매니아 쳐보시면 제가 관리하는 그룹이 뜹니다. 예, 거기 미니언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거 GS25가 참 마케팅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무민 좋아해요. 아, 무민. 그죠. 그 우유 사 모으셨죠, 뚜껑. 네, 남들이 먹은 걸 뺏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 먹진 않고. 요즘 편의점의 주인공이 캐릭터들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예. 근데 전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DJ 스아님은 그동안 뭐 하고 사셨어요? 아, 저희 지난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였죠. 발음이 어렵죠? 빼빼로. 예, 빼빼로 데이. 빼빼로 데이 때 저희는 청년 유니온 오픈 파티를 진행했습니다. 아, 그때 조합원 아닌데 오셔가지고 가입하신 분들이 많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예, 새로운 조합원분들이 대거 가입하셨고 또 평소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조합원 가입하시고 활동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되게 고민하시던 분들이 와가지고 앞으로 많은 활동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또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쁩니다. 아, 근데 되게 잘 준비하셨나봐요. 가입도 다 하시고.
네, 저희가 아주 신나는 파티도 준비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신나게 즐기다 가셨습니다. 노동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7회. 오늘 이 시간은 편의점 특집, 편의점에서 살아남기로 꾸며봤는데요. 청년 유니온 지역 지부인 경남 청년 유니온과 부산 청년 유니온이 올해 편의점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고 직접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대화와 현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경남과 부산 지부 전화로 연결해서 편의점 노동이 어떤지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동 말고 노조가 필요한 순간들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노동 말고 노조가 필요한 순간들에서는 실제 편의점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청년 유니온 조합원 한 분 모시고 함께 편의점 노동의 현실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회 시작하시기 전에 광고 듣고 가실게요. 11월 30일 청년 유니온 후원의 밤이 열립니다. 경향신문사 옆 지하 1층 링크오프에서 진행되는데요. 올해도 숨가쁘게 싸운 청년 유니온에게 힘을 모아주세요. 친구들아, 내게 힘을 줘! 힘을 줘! 여러분의 모아준 힘으로 내년에 원기옥을 쏘아 올리겠습니다. 쏴! 청년 유니온 후원의 밤은 11월 30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되고 링크오프는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근처에 있습니다. 문의는 청년 유니온 사무실 02-735-0261로 전화주세요. 이렇게 된 이상 국회로 간다. 11월 21일 청년과 국회가 함께 만드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여러 정당 국회의원분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청년들이 말하는 청년기본법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청년 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자리에 많은 분들 함께해 주세요. 참가 신청 인터넷 bit.ly/청년기본법 토론회. 아닙니다. 토론회의 일시와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청년기본법 국회토론회는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경남에 한번 전화 드렸는데요. 지금 경남 청년 유니온 김지연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네.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이거 어떻게 할 이 거예요? 위원장님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 원래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한참 쌀쌀한데, 창원은 날씨가 좀 어떠세요, 지금? 창원, 서울보다는 조금 따뜻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참 부럽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 또. 굳이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전철은 네, 없잖아요. 여전히 또, 여전히. 지방을, 우리 무지방 하자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또 지방 첨예해 하시는 바로는 이렇게 공적인 이 방송에서. 아니에요. 그 이렇게 공기가 좋을 서슴지 않게 거라고. 하시다니.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니, 여기 물도 맑고, 많이 좋습니다. 예. 다대강도 흐르고. 제가 근데, 한 2달 전에 창원 가봤는데요. 네네. 거기는 지하철은 없어도 도로가 시원하게 그냥 4차선 이렇게 막 뚫려 있어가지고, 8차선.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아주 도로가 너무 뻥뻥 뚫려 있어가지고 아주 부럽더라고요. 네, 그것도. 또 음침한 동네가 다 지하로 다니고 그러죠, 원래. 예.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경남 청년 유니온에서 했던 활동 한번 이야기 해볼 텐데요. 네네. 예, 창원시, 그 이야기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는 경남 청년 유니온에서 위원장을 하고 있는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얼마 전 실업을 했고요. 네, 이제 백수로서, 이제 청년 유니온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좀 더 이 청년 노동 현장을 잘 돌아볼 수 있을까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청년 유니온이 또 백수도 비정규직도 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청년 유니온의 어떤 그런 힘을 또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백수도 위원장 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네, 저도 어쨌든 조금 더 그래도 좀 현장성을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빨리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네, 경남청년유니온에서 창원시 편의점 실태 조사를 하셨다고요? 예, 원래는 편의점만 실태 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누구나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업장들이죠. PC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카페, 그리고 뭐 인형 뽑기나 이제 뭐 아이스크림 가게 등등 해서 예. 프랜차이즈이기도 하고 영세 사업자이기도 한 실제로 조금 5인 이하,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이제 아르바이트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약 한 680개 정도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편의점만을 딱 샘플로 꼽았을 때 네. 가장 열악한 지표가 나오게 되었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 편의점을 좀 더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고 네. 편의점 당사자들과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편의점을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 조사해 보시니까 실태가 좀 어떻던가요? 네, 일단 최근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은 좀 쉽다, 혹은 잠깐 짬 시간 내서 일하는 그런 어떤 좀 꿀알바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실제 창원시에서 조사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이 6.9시간으로 나왔어요. 6.9시간이요? 네, 그러니까 거의 근 7시간인데 예. 이 시간으로 치면은 이제 거의 8시간 그 노동과 거의 맞먹는데 예. 그만큼 노동 시간이 많이 길어졌고 네. 또 이제 그 53.5% 절반 이상이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어요. 아. 그만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무 시간도 길어졌고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청년들의 노동 현장이 이제 단순한 사회 경험을 쌓거나 예. 용돈을 버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네. 훨씬 더 열악한 수준으로 어려운 삶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있는 직종이다. 이렇게 좀 알아봐 주시면은 좋겠다라는 좀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단순히 용돈벌이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생계를 위해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또 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주 3일 편의점을 하면서 네. 이제 실제 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로 시간이 작으니까 내가 이 시간을 선택해서 학업을 병행한다거나 예. 조금 더 미래를 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 이제 실제로 이제 장기화되는 거죠. 근무 시간도 늘어나고 근속도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실제 어려움도 더 커지다 보니까 이 근무 일수도 늘어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학업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악순환으로는 좀 흘러가는 형태가 되는데 네. 문제는 이런 현장에서 최저시급이 이제 거의 42.5%니까 거의 10명 중에 4명은 최저시급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마산 합포구라고 이제 조금은 이제 창원 지역 안에서도 그렇게 번화가라고 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예. 이쪽에서 일을 하던 고등학교 2학년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이제 시급 4,000원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어요. 4,000원이요? 네. 지금 최저임금의 3분의 2도 안 되는 수준인데요. 그죠? 예, 그만큼 이제 실제 눈에 잡히지 않는 노동 현장이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곳은 원래 장사가 잘 안 되는 어떤 곳이다 보니까 이 정도 줄 수밖에 없으니 이해해라라는 그런 좀 사회적 인식들이나 이제 무언의 압박들이 작용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거의 을 중에 을인 아르바이트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네. 특히나 이제 그러한 요구에 이제 묵묵하게 그냥 참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근데 위원장님 네네. 아르바이트 당사자들이랑 진행한 네. 모임, 뗏목 토론 이런 것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좀 당사자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뭐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나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당사자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실제 TV에 나오는 이제 SNS를 통해서 나오는 무서운 뉴스들이라든가 이제 술 먹고 오시는 손님들 네. 만취해서 오셔가지고 무리로 오시는 손님들이 이제 집에 가지 않고 계속 편의점 안에서 이제 시끄럽게 하고 계실 때 어떤 드는 위협감들 그리고 또 이제 쓰레기들을 치우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남은 시제들을 채워야 되는 것. 그리고 막 돌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할 때마다 모든 책임을 사업주가 아니라 알바생 본인이 지어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거스름돈 던지기라든가 이제 뭐 문을 닫지 않고 한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좀 갑질과 좀 네. 이제 실제 이 열악한 사업장 안에서의 여기서는 어떤 뭔가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인권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시켜주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나를 좀 힘나게 하는 건 뭐냐 그럼 했을 때 이제 그래도 월급날 이날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리고 또 그나마 이제 간섭이 많이 없는 점과 또 단골 손님 또는 친절한 손님들이 오셔서 이제 2+1으로 물건을 살 때 그 한 가지 원은 나에게 준다던가 또 팁을 주시는 분들 그리고 꼭 갈 때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나를 또 이제 일하면서 그래도 내가 그렇게 일 경험이 나쁘지 않구나 이런 경험들을 또 쌓게 해줬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바라는 점으로 얘기를 한 거는 사실 최저임금 인상 부분도 있지만 네. 그나마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온 친구도 최저시급을 못 받고 일을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주유수당도 다 아무도 받지 못했고, 이제 식대라는 것도 폐기를 먹거나, 이제 결국 이제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밥을 안 주게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많았고, 휴게 시간을 어쨌든 좀 정확히 지키게 해서 화장실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을 좀 보장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게 근데 보면은 전부 다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다 적용되어야 되고 당연한 일인데 예. 너무 이 당연한 게 부당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뗏목 토론하면서 정말 목적지를 다 이 법에서 보장한 것들인데 네. 그 목적지조차도 못 가게 만드는 이 현실이 좀 같이 뗏목 토론하면서 좀 안타까웠었어요. 예. 가장 기본적인 것도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 네네네. 예. 근데 그 결과물을 그림으로 저희한테도 보내주셔서 네네. 저희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딸랑 종소리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거는 뭐예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손님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딸랑 종소리만 들으면 네 오세요라든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그쪽으로 시선을 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구에 이제 달린 그 종소리가 울리면 손님이 온 거니까. 네네. 그 과정에서도 그냥 나갔는지 아니면 들어와서 뭘 하는지 네. 또 문이 열리면은 앉아서 쉴 수 있다 하더라도 바로 일어나서 서서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에게 있어서는 되게 잔인한 종소리다. 이제 그래서 차라리 이제 정신병이 걸릴 것 같다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만 들으면 예. 그래서 차라리 저 종이 울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밖에서 누가 들어온다 싶으면 한숨 나오고 그걸 처음으로 알리는 뭔가 파블로프의 개 같은 거죠. 그죠. 딸랑하면은 예. 반응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미 일어서 있는 나의 이제 몸과 그리고 시선을 앞에 두고 웃음을 띠고 감정 노동을 해야 되는 과정도 이제 스스로한테 되게 힘들게 만든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이제 종소리를 그렸어요. 같이 이야기 들으시면서는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같은 게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거? 기억에 남는 것들은 이제 그 밥을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은 제일 좀 괴롭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이제 다 식어 빠지고 다 불어 빠진 라면을 예. 먹어야 할 때가 되게 이걸 내가 먹으면서 굳이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스스로의 일 경험 자체가 나쁜 일 경험으로 사는 거죠. 이런 일을 내가 해가지고 이 몇 푼 벌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취급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예. 내가 또 어딜 가서라도 또 이런 취급 안 당하려면 이제 실제로 그래서 사회에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돼라고 하면서 예. 전체 사회의 어떤 일 경험들을 좀 낮게 평가하게 되는 그런 시선들도 생기게 되더라 하더라고요. 네. 시작부터 일 경험이 참 좋지 않은, 예. 네. 예. 하여튼 그 조사하는 과정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좀 더 시간을 내서, 네. 다음에 좀 더 경남에서 조사한 거 가지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저희가 전문적으로 잘 조사해서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사실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게 많아서, 예.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만 얘기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조사 함께 하시느냐고 고생하셨고요. 네. 경남에서 또 계속 모임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당장에는 이제 그때 저희가 추석 또 연휴 길고 또 아르바이트 한 친구들 다 학생들이어서 네. 이제 좀 모임이 중단됐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실태 조사 이거 다 돌고 이 결과 가지고 실제 좀 같이 다니는 친구들 만나보자. 예.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다 사실은 내 친구들이고 내 동생들일 수도 있고 내 가족들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그렇게 손쉽게 하는 노동이지만 네. 근데 그렇게 손쉽
쉽게 함부로 대하는 이제 취급은 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좀 편의점 이 노동을 하는 친구들을 좀 만나러 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임 잘 진행되시기 바라고요. 예, 저희 또 다음에 더 좋은 기회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런 거 좀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주 전화드리고 다음에 한번 네. 스튜디오에 또 모시는 기회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있어요? 아, 예, 지금 저기 포커페이스님하고 저하고 예, 또 새롭게 오늘 저 진행 같이 해주실 조합원분들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그렇군요. 위원장님 그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메꿔 끊음을 잘 몰라서. 바로 지금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청년유니언 화이팅! 예, 화이팅! 네, 이렇게 경남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 당사자들의 모임 진행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계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이 잘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부산 한번 연결해 볼까요? 부산은 우리 포커페이스님께서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친절하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무국장님. 저는 포커페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커페이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사무국장님 그러면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부산 청년 유니온 사무국장 박주영이라고 하고요. 열심히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반가워요. 제가 알기로는 또 이제 사무국장 네. 말고 다른 것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저 부산에서 밴드를 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또 싱글 내려고 열심히 녹음 준비도 하고 있어요. 아, 정말 앨범도 나오는 거예요? 네네. 어. 12월에 나올 것 같아요. 그 밴드 이름이 뭔가요? 아, 밴드는 B9이라고, 네, 비구 지하 9층에 사는 애들이 하는 밴드라고 합니다. 아, 지하 B9. 예, 네. 아.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예, 네, 베이스먼트 검색 나인. 꼭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저희 그러면 네. 부산에서 진행한 그 네. 편의점 실태조사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아, 부산에서는 지난 4월, 5월부터 한 5개월 정도 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한 500여 개 점포를 돌았고요, 편의점 전체를. 오. 그리고 돌면서 이제 실태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그리고 이후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는 과정에 지금 있고요. 네. 그리고, 편의점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리고 주유수당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리고 폐기음식 먹는 거는 괜찮은지, 이런 것 등등을 위주로 조사를 좀 진행했습니다. 그 대략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아, 결과는 좀 슬펐는데요. 음.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부산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어요. 그 이하도 많이 받고 있고, 제가 실제로 만나본 분들 중에서 5,000원 받는 분도 있었고, 5,000원. 네, 5,500원, 6,000원, 6,030원 이렇게 주는 데도 아직 있었고요. 그리고 주유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정도가 주유상을 못 받고 있는데, 그 응답한 분들 중에 10% 정도는 받는다고 체크를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주유상 받으세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런 데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면, 근데 주유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주유상 못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질문 중에 네. 일하시는 편의점에 물이 준비되어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질문은 처음에 어떻게 실태조사할 때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 저희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한 친구가 2명이 있었는데, 그 두 친구가 일한 곳에는 전부 다 물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몇 군데 이제 편의점 가가지고 그냥 물건 사다가 혹시 물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보통 사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편의점에 있는 물을? 네, 자기가 직접 사 먹는다고. 구비돼 있거나 먹을 수 있는 물이 준비돼 있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을 들어서, 아니 물도 없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 질문을 꼭 넣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한 65% 70% 정도는 물은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의자도 그렇고. 다행이네요, 그나마. 네, 그나마. 물을 직접 사 슬프네요. 먹어야 된다는 건 처음
알게 됐네요. 아, 그렇구나. 그런 분도 되게 많아서 약간 그래서 저희 같이 일한 친구들 중에는 물을 사 먹어야 되는 친구니까 네. 자기가 물을 하나 사 먹으면 시급이 얼마만큼 깎이는 건데 내가 공짜로 여기 30분 일하는 건데 그 너무 아까워서 물도 참고 있다 이런 말도 들었었거든요. 시급을 적게 받으면 그런 생각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밥 사 먹는 뭐 사 먹는 게 다 마찬가지로 내 1시간 뭐 내 2시간과 똑같으니까 그래서 밥도 굶고 물도 참고 뭐 이런 말을 들었어서 그렇게 질문을 만들었었어요. 그 혹시 또 다른 질문들에 대한 결과도 더 있나요? 다른 질문 같은 경우는 식대를 어떻게 먹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폐기 음식을 먹는다고 답한 분들 중에 그럼 폐기 음식 먹는 게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주로 이제 다 식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폐기 음식을 먹는다고 대답하신 분들 중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절반이 넘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왜 괜찮으세요? 하니까 뭐 다들 그냥 약간 체념한 듯이 그냥 뭐 그거라도 공짜로 먹는 게 어디예요?부터 그냥 골고루 편의점에 있는 거 나오는 거 다 먹어볼 수 있으니까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식대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네, 그나마 이거라도 먹는 게 어디냐. 사실은 더 심한 분들은 폐기 음식을 먹으면 너 훔쳐서 먹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폐기 음식 어차피 다 못 먹는 건데 먹으면 안 되냐고 막 사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내 건데 네가 함부로 못 먹어.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반응이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희망적이었다고 해야 되나? 긍정적이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랬어요. 어쨌든 정말 진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물도 마시기도 힘들고 그러네요. 그 편의점 안에서 먹을 게 얼마나 많고 항상 그런 밝은 곳에서 깨끗한 물과 깨끗한 음식들을 볼 텐데 네, 일하면서 얼마나 슬펐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그 질문 중에 또 보면 휴식 시간 얘기도 있던데. 네. 휴식 시간 같은 경우는 왜 편의점이 1인 사업장이다 보니까 휴게 시간을 잘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뭐 대다수예요. 그래가지고 미보장 같은 휴게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하는 대답한 경우가 74%인데 휴게 시간 보장받는다고 응답하신 분들 중에서도 체크해놓고 그러면 30분 뭐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앉아서 노는 게 다 쉬는 시간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편의점 안에서 앉아서 있는 게? 네. 그래서 저 다시 설명드리면서 휴게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아르바이트생 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나갈 수도 있고 자유롭게 뭐 전화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시간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뭐 혼자 일하는데 어떻게 누가 가게 지키냐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거 알바생이 대답하신 거 맞죠? 네. 사장님이 얘기한 거 아니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 최저임금 못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 꼭 받아야 되지 않겠냐, 주휴수당 꼭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이제 알바생분들이 너무 점장님 걱정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일을 하니까 여기 진짜 매출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점장님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착해. 오히려 그러니까요, 너무 착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는 점장님이랑 싸울 게 아니고 본사랑 싸울 거다. 그쵸, 네. 사실은 본사는 한 해 매출이 진짜 몇 억씩 나고 있고 막 이익 잔치하고 있는데 왜 알바생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점주님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몇 %씩 본사에 떼주는 거 그걸 왜 이렇게 많이 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실천하다가 점장님들도 많이 만났었어요. 점장님들하고도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하니까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막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점장님들도 본사에서 떼가는 게 너무 많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도 같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알아보니까 본사가 총 매출이 17조나 됐었대요. 너무 엄청나죠? 정말 그중에 순이익이 한 4조 이 정도로 들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저희가 조금 전에는 경남이랑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경남은 지금 편의점에서 일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한 6.9시간에서 7시간 정도가 된대요. 혹시 여기 실태조사 하실 때 노동시간도 평균 내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돌 때 평일 오후 시간대, 4시에서 6시 사이 이렇게 돌았고, 야간 시간대를 돌았고, 그다음에 주말 오후, 주말 야간 이렇게 나눠서 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시간이 다 달라서 두 번 평균은 못 내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야간 시간대는 10시간이 넘었고,
그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짧게 일하시고 딱 빨리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럼 혹시 네. 그 편의점에 일하시는 분들이랑 당사자들이랑 같이 뭐 토론을 네. 한다거나 만남을 가진다거나 이런 것들도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그 편의점에서 알바하신 분들이랑 한 3번 정도 모임을 가졌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토론회를 열어서 책 발간회도 했었는데요. 3번 정도 그 알바생들이랑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본인들 요구하는 건 되게 진짜 정말 너무 소박했어요. 뭐예요? 그냥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 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소중하게? 네, 소중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모임, 3번의 모임 끝에서 저희가 약간 공통적으로 도출해낸 바람들이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토론회를 얘기할 때 본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부산에서는 귀한 자식 이렇게 해서 캠페인이라고, 나 여기서 일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나도 집에 가면 귀한 자식인데, 그쵸. 소중하게 여겨달라라고 배지 달고 캠페인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점이 네. 한 32% 정도가 최저임금이나 주휴일상 안 지켜지는 거다. 근데 그것보다 좀 더 많았던 게 46%가 네. 고객들의 무시와 갑질, 뭐 돈 던지기, 반말하기 이런 거였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캠페인을 진행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럼 그 귀한 자식으로 여겨달라고 하는 거는 사장님들 뿐만이 아니라 거기를 네. 이용하는 손님들한테도 아무튼 전체적으로 네. 다 해당되는 이야기겠네요. 네네, 그쵸. 이런 우리의 작은 노동들이 사실 엄청 소중한데, 근데 이런 노동을 제공하는 나 자체를 되게 무시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나도 좀 소중하게 여겨달라. 아이고. 네, 그런 얘기를 진행했었어요. 네네. 그럼 그 결과 자료집은 또 나와 있겠네요, 어디에? 네네, 저희가 갖고 있는데, 네. 매우 소량을 인쇄해가지고, 받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메일로 문의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온라인에 업로드 해놓거나 이러시진 않으셨구나? 네, 그 자료집에는 실제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썼던 일기, 뭐 편의점 노동일기 이렇게가 한 10편 정도 실려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자료 조사한 거, 그리고 조사를 직접 다닌 우리 조합원들이 느꼈던 점, 이렇게 두 분 정도가 쓰신 게 있고, 이렇게 자료집 구성이 되어 있고, 네네. 따로 업로드 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걸 팔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막 옆에서 나오네요. 그래요? 네. 누가 그러게요. 네. 내용이 좋아서 네.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기, 성공은 잘 모르겠지만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독립출판 이런 데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사무국장님 마지막으로 뭐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 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노동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우리 진짜 서로 이렇게 작은 걸 팔고 뭐 이렇게 하지만 좀 서로의 노동을 존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다들 약간 무기력하고 또 1인 노동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더 좀 의기소침해진다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같이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네. 실태조사 하시느냐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저희 그럼 오늘 전화통화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경남 얘기 들어보니까 또 생각이 많이 드네요. 뭐 점주님들과 우리 같이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과 연대도 필요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 귀한 자식 프로젝트 이런 거. 예. 네, 부산이죠, 부산. 방금은 부산이었죠. 네, 네. 부산이죠. 네네. 제가 좀 부산스러워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부산. 예, 보니까 하여튼 연대가 좀 많이 필요하다. 점주님과 일하는 청년들과 연대, 또 이 귀한 자식 캠페인을 통한 어떤 그 손님들과의 소통. 예. 맞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경남은 아까 가장 낮게 받는 게 4,000원 이랬는데 부산은 5,000원 이렇게 됐네요. 보니까. 그러네요. 조사 결과가 5,000원 이하. 사실 지역의 편차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이야기 이제 지역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서울 이야기 한번 또 들어볼까요? 우리 새롭게 조합원 한분 모시고 지금 편의점
일하시는 분 이야기 통해서 편의점 노동 실태 한번 계속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이 소리는 서울 서남권 송정근 조합원이 보내준 관리소에서 고지서 뽑는 소리입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순간들. 네, 그럼 오늘 노조가 필요한 순간들 한번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청년유니온 조합원이시죠? 임승원 조합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합원님? 아, 네, 반갑습니다. 당황하시잖아요. 보거스라고 해주세요. 닉네임. 네. 이제 알고 계시네요. 네, 예,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보거스님, 안녕하세요. 보거스라는 별명의 이유를 잠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냥 예전에 언젠가 별명을 같이 정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보거스 닮았다고. 닮았다. 좋네요. 그러면은, 노조가 필요한 순간들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단하게,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보거스라고 합니다. 약간 어색하네요. 보거스라고 합니다. 네. 유니온 가입은 혹시 언제 하게 되셨는지? 저 아마 2015년 한 9월쯤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노동법 아카데미? 그때 제가 임금체불을 겪었던 게 있어서 겪고 나서 그런 걸 한다고 해서 뭐 좀 얻을 게 있을까 정보를 해서 갔다가 여기 좋은 곳인 것 같다 해서 가입했습니다. 그때 임금체불은 잘 해결되셨고요. 네. 다행이네요. 네. 네, 요즘 좀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별일 없고 그냥 좀 일하고 그 외에는 유니온도 이렇게 가끔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목이 좀 아파요. 아이고. 감기 기운이 좀 있네요. 요즘 한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세요. 네. 하여튼 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며 생활해왔다. 예, 그렇습니다. 네. 역시 청년유니온이네요. 예. 편의점에서 일하신 경력이 참 오래되셨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일하신지? 아, 네. 제가 작년 4월부터 했으니까 1년 7개월 됐네요. 계속 쉼없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신 거예요? 아, 중간에 한 달 쉬었었어요. 한 달 쉬고. 그럼 한 1년 곳에서 계속? 아니요.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동네에 있는 작은 데서 일하다가 4월부터 큰 데로 옮겼어요. 그래서 두 곳에서 총 1년 6개월 한 거네요. 네. 편의점이 큰 곳은 얼마나 크죠?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크다고 느껴지는데 사람들 이제 와봤던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그렇게 크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유니온 사무실에 한 제가 보기엔 1.5배, 1.2배 그 사이 되는 것 같아요. 유니온 사무실보다는 커요. 거기서 몇 명이나 돼요, 같이? 한 타임에 최소 4명, 5명, 최소 5명이요. 한 타임에 5명? 네. 그럼 진짜 큰가 보다. 웬만한 할 일도 중형 되게 마트 많고. 같은데요? 네, 주말에는 3명 이렇게 일하긴 하는데 평일에는 최소 5명. 최대 8명? 9명? 시험 기간에는 지원도 오고 그래서 좀 많이 해요. 네, 대학 안에 있어서. 시험 기간에 훨씬 바빠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주말에 더 적구나. 평일에 많고 사람이. 네. 그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은 쭉 보면? 제가 7시까지 출근을 하는데 출근하면은 FF라고 신선 그 식품들이 와 있어요. 그러면 프레시 푸드? 네, 프레시푸드. 그거를 쭉 진열을 하고 뭐 빵도 진열하고 하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가고 그러면 이제 센터 물류가 와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느끼기로 뭐 초콜릿, 과자 이런 것들이 꽉과자 이런 것들이랑 뭐 박스로도 들어오고 음료수도 들어오고 그걸 다 정리하고 또 프레시푸드가 한 번 더 들어옵니다. 근데 그렇게 진열하는 와중에 계속 또 손님들은 들어오고. 그렇죠. 오고 그러면 프레시푸드 정리하고 그쯤 되면 이제 점심 먹을 때 되고요. 점심 먹고 오면은 우유를 다 꺼내서 한번 채워요. 그쯤 되면은 퇴근할 때 돼요. 퇴근을 몇 시에 하시는데? 3시요. 7시간 반 근무하고. 그러면 오전 7시까지 출근을 하고 네. 오후 3시에 퇴근을 하는? 네. 점심 먹고 오신다던데 점심 먹는 시간은 보장이 되긴 돼요? 네, 여기 본사 직영이라서 돼요. 이렇게 잠깐 나가서 먹고 올 수 있어요? 1시간? 30분이요. 30분. 네, 7시간 반 근무, 30분 휴게 시간. 원래 8시간 기준으로 1시간이니까. 4시간에 30분. 이렇게 되죠.
시간에 좀 더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예. 네, 사실 30분 너무 짧아요. 먹고 나면 끝날 것 같은데. 맞아요. 먹고 화장실 갔다 오면 끝나요. 그러면 이제 일과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크게 이제 진열하는 시간이 있고 아니면 이제 품목별로 이제 시간이 다르네요. 우유 넣는 시간, 신선식품 넣는 시간, 그다음에 뭐 꽉과자 이런 가공식품 넣는 시간.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일들이? 구분이요? 누군가는 지금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사이에 계속 진열을 하고 네네. 누군가는 업무 또- 부분이 예. 네. 사실 저도 그게 좀 불만이긴 한데 업무 분장을 잘 안 해줘요. 그냥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약간 일반적으로 판매와 진열이 있고 그것이 잘 되게 그러니까 손님들에게 보기 좋고 이용하기 쉬운 매장과 진열과 본인을 관리한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구분이 있고 이것들을 그냥 저희가 다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인데 출근을 하면은 물건이 있네 채워야겠다 채우고 손님이 왔네 누군가 계산해야겠다 하다 보면은 약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오늘 하루 오전 내내 말을 계속 하면서 손님을 받게 되고 이제 그 사람 좀 지치면은 바꿔달라 해서 저희끼리 이렇게 조정하면서 네 그렇게 돼요. 어쨌든 판매 진열 계속하고 그것을 더 잘 혹은 더 편하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한 일을 계속하는 거죠. 아무래도 판매 담당이 어떻게 보면 좀 꺼려지는 일이긴 하겠네요. 이렇게 감정 노동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또 상황이나 사람 따라 다르던데 보통 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판매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은근히 이게 진열하고 하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힘들거든요. 다리도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익숙한 사람들이 더 그런 걸 많이 하고 판매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아직 익숙하지 않고 하다 보니 이걸 많이 하시고 힘이 덜 드니까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열받아 하시면서. 그만둔다고?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판매대에서 나오는 거죠. 판매대에 있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사실 오래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곤한 게 있죠. 정서적으로 힘드니까 아무래도. 감정 노동 같은 게 있으니까. 네. 손님을 대한다는 거여서. 그리고 이제 말을 안 해도 되니까 진열하는 건 익숙해지고 나면은 사실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거야 좀 참으면 되니까 괜찮은데 사람들이 대하는 거는 피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근데 이게 업무 분장이 확실히 안 돼 있으면 같이 일하는 한 타임에 일하는 사람들이 합이 맞아서 네. 이렇게 센스 있게 누가 이렇게 손님 오면 가서 알아서 맞이하고 네. 뭐 진열하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합이 네. 잘 안 맞으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오, 맞아요. 그래서 새로 여기가 좀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그만두시는 분들도 좀 있고 자주 있고 그럼 또 새로 오고 또 합을 다시 맞추고 이러는 게 좀 힘들어서 저도 이제 일하면서 이게 우리끼리 같이 카페 가서 얘기라도 하고 술이라도 한잔 해야지 좀 좋다. 이게 편해지겠구나 해서 몇 번 해봤는데 또 그분들이 또 그만두시고 또 새로 오시고 그래서 좀 기껏 팀워크를 다져놓으면 나가시는 네. 악순환. 네, 지금 또 이제 그만두시는 분이 두 분이 예정돼 있고 새로 또 두 분이 오셨어요. 오늘 첫 출근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잘 챙겨드리고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만두시는 분들은 원래 편의점 알바를 장기간 하진 않잖아요. 보통은 짧게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만두시게 되는 편인 건가요? 그래도 네, 그렇죠. 이번에 그만두시는 분들은 못 버텨서 나가는 분들은 아니고, 나름 그래도 꽤 오래 하시고, 이제 자기 다른 생활이 좀 여건이 바뀌거나 해가지고, 이제 일을 그만두시고, 이런. 어쨌든 그 안에서도 동료 간의 어떤 원활한 이 팀워크 영역이 중요하네요. 엄청 미묘해요. 싸운 적은 아직은 없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새로 일하는 사람이 2명인데, 2명 다 그러면 계산을 하고 싶어 할 거잖아요. 일하는 게 힘드니까 저희는 상관없는데 새로 오신 분들 저도 그랬고 새로 왔는데 둘이 같이 서로 계산을 하려고 눈치를 본다. 근데 이걸 아무도 조정을 안 해요. 그럼 그 두 사람이 싸우고 와야 돼요. 여기는 직영점이라서 점주는 없나 봐요, 그러면? 점장은 있는데 점장. 점장은 그럼 계속 하루 종일 있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점장님이 보통은 6시 반에 출근을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원래 3시가 퇴근이실 거예요. 3시 반? 3시? 3시 반인가 보다. 3시 반에 퇴근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그때 퇴근 못 하시고 매장 관리한다 어쩐다 하면서 뭐 또 윗사람 오면은 또 정비 한번 해야 되고 지시 받고 이러느라고 늦게는 8시 막 이렇게도 퇴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고생 많은. 그럼 점장이 그 지점만 관리해요? 네. 돌아가면서 해요, 점장도. 직원들을 공채로 계속 뽑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한 무리 이렇게 뽑아서 그 사람들 돌아가면서 점장하다가 그 사람들 딴 데 보내서 또 굴리고 또 새로 다른 사람들 들어와서 또 점장 한 명 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랑도 합을 맞춰야 돼요. 아니 점장이 네. 점장님이 네. 그 일하시는 분들을 좀 업무 분장도 해주고 이렇게 서로 눈치 게임 하지 않게 이렇게 일을 좀 조정해줄 수 없나 싶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실은 저는 그분들이 그거 하라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많이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근데 또 그분들도 예를 들면 뭐 물건을 이렇게 깔아라 혹은 뭐 진열대를 이런 식으로 바꿔라 꾸며라 이런 업무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그 외로도 또 GS 리테일에서 하는 뭐 시험도 봐야 되고 뭐 이런 게 계속 있더라고요. 승진 시험 같은 건가? 아니요, 그냥 사원들한테 시험을 뭘 외우게 하더라고요. 저 오며 가며 보니까. 인사 고과에 반영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바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과로 다 나오니까 그런 거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사실 판매나 진열에 신경을 많이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거의 관심이 없다고 봐야죠. 비가 오려나 봐요. 빨리 끝내주세요. 네, 참 얘기 들어보니까 쉽지 않은데 네. 일하면서 가장 부당하다고 느낀 뭐 일들이 있나요? 어떻게? 힘들었던 일? 사실 제가 원래 처음 들었던 생각은 수습기간이긴 했는데 수습기간을 1년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습기간 1년이 아니라 계약을 할 때 1년 계약을 하는 걸로 약간 강제로 여기는 원래 1년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습기간 3개월을 받고 또 그걸 이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습기간 300원 까는데 너무 좀 치사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수습기간에 급료를 깎을 수 있으니까. 네, 일부러 이렇게 1년으로 다 하시는 거 이런 거랑 뭐 사실 제가 고민해놨던 건 많은데 지금 막 보이진 않네요. 근데 이거 말씀하신 수습기간 제도는 이제 법이 바뀌어서 폐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네. 예, 이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수습기간에 100% 받을 수 있게 그 네. 편의점 비롯해서 단순 근로인가요? 업종이 정해져 있던데. 예. 근데 그거 시행이 언제부터였죠? 최저임금법 제5조 2항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017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근로계약 쓰신 분은 300원 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마 아직은 아닐 건데 하여튼 이제 편의점, 식당 뭐 이렇게 별도의 어떤 큰 기술적인 숙련을 요하지 않는 사업장은 이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수습기간에도 무조건 100% 급여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네. 예. 네, 저는 좀 억울하죠. 2번이나 수습기간 적용 받았는데 뭐 이제라도 나아졌으니 사업장들에서 잘 지키면 되지 않을까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에 저 시험 기간에 네. 유독 좀 손님이 몰리고 바쁘다고. 네. 어느 정도 이렇게 강도가 세지나요? 시험 기간이라면 상상이 안 돼서. 매출 잘 기억이 안 나네. 얼추 매출 2-3배 나왔던 것 같은데. 하루. 네. 객수로 치는구나 참. 맞아. 그러니까 손님 수가 5배 늘어요. 5배? 네. 시험 기간에 계속 막 먹고 하니까. 네. 5배 늘어요.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저희 알바들끼리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센터 물량이 오늘 몇 개 들어왔냐 이렇게 세거든요. 예. 그게 이제 롤 케이지라고 해가지고 큰 컨테이너 같은 이제 거기에다가 실어서 하는데 2개 반 정도면은 좀 금방 할 수 있는 정도고 4개 정도면은 좀 열심히 하면은 할 수 있는 정도. 네. 6개 정도면은 노답이다 이러거든요. 끝날 때까지 못 할 수도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시험 기간 되면은 6개, 7개 이렇게 들어요. 컨테이너 하나가 편의점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그, 양이네요. 네. 진짜 엄청나구나. 그럴 때는 합이 훨씬 중요하겠어요. 그때는 합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일단 무조건 처리하고 봐야 되는. 네, 그냥 무조건 업무량. 네, 그냥 움직이면 돼요. 왜냐하면 합이 안 맞으면 다른 데에서 또 일이 있기 때문에 네, 짜증난다 싶으면 던지고 딴 데 가면 돼요. 근데 일은 두세 배 는데 그렇다고 해서 임금이 두세 배 느는 건 아니고. 아, 절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었던 게 네.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분들끼리 조금은 설렁설렁 해보자 하는 어떤 합의 속에서 네. 좀 편하게 일을 할 수도 있다. 네.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게 너무나도 필요하죠. 예. 그래서 꼭 새로 누가 오시면은 술 한잔 하는 그런 모임을 꼭 해야 되더라고요. 술 마시면서 어떤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든데 열심히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막 열심히 하고 내가 이걸 얼마 만에 끝낼 수 있지? 이런 걸 계속 시간 체크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고생하니까 뭔가 나도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막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변하진 않더라고요. 상황이. 그러기도 하고 또 이걸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설렁설렁 하다 보면은 시간도 가고 하는 게 훨씬 더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다 싶어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말로 그냥 대면한 상태에서 그냥 처음 오셨구나 일 설렁설렁 하세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감이 있어서 네. 아니 근데 그 막 시험 기간에 평소에는 컨테이너라고 그 롤케이지 그게 하나 아니면 2개 정도 오는 건데 보통은 그래도 3개까지는 들어와요. 평소에도 평균 3개. 네. 근데 시험 기간이고 그러면 네. 6개가 오는데 만약에 그걸 이제 쉬엄쉬엄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럼 그게 몇 개가 남아 있게 되는 상황이 그렇죠.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누가 뭐라고 한다거나 뭐 이러진 않나 봐요? 네, 그렇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만한 게 직원들도 사실은 그 일을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저희가 이제 알바로 채용이 돼서 이 일을 보조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다 했을 때 직원들도 계속 바쁘게 일을 해야만 하고 힘들다 보니까 공감해 주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다 못했다고 해서 뭐라 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제 오늘도 와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긴 하죠. 직원들이요? 네. 분위기가 되게 훈훈하고 좋네. 뭐 그런 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모든 면이 또 네, 모든 게 네, 한 가지 말로써 다 표현되진 않으니까요. 네. 그 속에 또 수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네. 이러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좀 있으세요? 저 좀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서 제일 좀 화났던 날은 제가 이제 FF 신선 식품들을 채우고 있는데 허리를 굽히고 물건을 들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떤 손님이 좀 이제 제가 채우고 있다 보면 길이 좁아지기 마련이니까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어떤 손님이 제 허리랑 엉덩이를 밀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물건 놔두듯이 쭉 밀고. 네, 그냥 이렇게 옮겨 놓듯이 이렇게 약간 옮기고 지나가시고 제가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게다가 그 엉덩이랑 이런 데를 누군가가 예고 없이 손을 대는 게 좀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쵸. 놀라가지고 쳐다봤는데 그냥 가시더라고요. 말씀을 할 수도 있고 비켜달라고 그러니까, 부탁할 수도 있는 비켜주세요,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네.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네, 사람을 짐작 취급하는 그런 네. 행태. 너무 당황했었습니다. 많이 화났었죠. 그럼 그 불쾌함을 좀 네. 화 좀 내고 그러시진 않았어요? 전혀 표현할 수가 없죠. 손님이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아까 제가 저희 업무가 판매 진열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거기서 관리해야 되는 거는 나 자신도 있다고 표현했거든요. 그게 이제 나의 어떤 심리 상태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비쳐지는 외모, 표정 이런 것들도 다 관리해야 되는 대상인 것 같아요. 관리하는 그러다 보니 손님이 기분이 좋도록 해야. 그렇죠. 항상 활짝 웃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네. 뭐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죠? 뭐요? 조끼 무조건 입어야 되고 인사 무조건 해야 되고 세 네. 글자 합쳐놓은 거 뭐 있죠? 유명 인사라고 하죠. 유명 인사. 네. 유명 유니폼, 명찰, 인사. 꼭 하자. 네, 꼭 하자. 네. 사실 중요한가 싶습니다. 네. 그래도 직원도 사람인데 직원이 화낸 적은 없어요? 직원들도 손님들이랑 종종 싸워요. 아, 네. 왜 직원은 왜?
그러게요. 직원은 왜 이미지 생각 안 하시나? 그러게요. 저도 사실 그런 게 좀 저도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아까 그 경남이랑 부산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권한이 없어요, 저희는. 근데 직원들은 이제 나름의 뭐 약간 싸운 분들 보면은 이제 약간 마인드가 잘리고 말지 이런 순간에 이럴 정도로 화날 때 정말 싸우는- 내가 이 취급받고는 더 일 못하겠다. 네네 그런 상황들에서 그런 얘기를 나오긴 하는데 뭐 그런 상황 어떤 상황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직원이 이제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뭐 이제 봉투값 20원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여기는 장사를 이따구로 하냐 하면서 쪼잔하게 하는 뭐 이런 거 망해버려야 된다 가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악담을 하셔가지고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나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정부에 가서 따지시라 하면서 싸운 그죠? 그런 이야기. 정부 환경 부담금 시책의 일환인데. 예 그건 싸울만했네요. 그렇죠. 할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 이제 같이 알바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일하시다가 약간 휘청했던 거예요. 뭐 피곤하기도 하고 물건도 많이 들고 있고 이런 와중에 약간 휘청했다가 손님한테 몸이 손에 닿았었는데 그분이 약간 어떤 강박증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제 동료한테 막 어디다 더러운 손을 대냐 막 이렇게 막 화내시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그렇게 화내실 것까지 있었나 손을 당신 때문에 내가 또 샤워해야 되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그 좀 심각한 옷을 네. 안 입고 계셨나요? 아니요. 옷을 입고 계셨는데. 네. 근데 일하시다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편의점에서는 좀 덜한가? 그 막 이렇게 위협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위험한 상황들? 뭐 네. 그런 건 혹시 없었어요? 저희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명 일하다 보니까 그런 위험한 순간에 당장 맞닥뜨리는 경우는 좀 적은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물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이제 물건이 떨어진다거나 위에 쌓아놨던 물건이 혹은 뭐 높은 데 올라가야 되는데 사다리가 안 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야만 하니까 뭐 그럴 때 생기는 위험이 있긴 하고요. 그 전에 이제 동네 편의점에서 일할 때는 저도 처음 알았어요. 혼자 일한다는 게 정말 위험한 일이구나. 뭐 사실 뭐 이제 여성분들이 더 심하긴 하겠지만 그런 경험들이 남자들한테도 좀 위험한 순간들이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정말 이상한 농담을 하시는 어른들 정말 너무 많고요. 뭐 집이 어디냐부터 해가지고 뭐 생긴 게 어떻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뭐 술 취해서? 아니요. 멀쩡한데요. 제정신에? 네, 낮에 한낮에. 아침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거수 닮았네 이러면서. 그렇죠. 보거스 닮았다고 하면은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건 위협이 되진 않으니까. 그래도 웃어넘길 일이지 그건. 선생님도 닮으셨어요. 알 수 있는데. 네, 뭐 제가 좀 기분 안 좋다고 느꼈던 순간에서는 뭐 되게 여자같이 예쁘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어디 사냐 막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좀 되게 많이 당황했었던 일이 있었고 다른 들었던 얘기 중에서는 뭐 연락처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편의점 일하는 사람한테 네,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계속 당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가지고 페이스북을 보다가 신민주님이라는 분의 개인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알바가 알려주는 편의점 사용 예절이라는 것을 봤거든요. 이걸 두고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이 참 민주적이신데 알바가 편의점 사용 예절 알려준다. 제발 명심하길. 1. 양심이 있음 자기가 살 담배 이름은 좀 외우자. 편의점 와서 알바한테 자기가 피는 담배 못 든다고 화내지 좀 말고 알바랑 담배 찾기 20개를 하지 말고. 공감 많이 됩니다. 담배 많이 사죠 편의점에서? 그렇죠. 지금 일하는 데는 안 팔긴 하는데 그 이전에 정말 담배 그거 하나 줘. 그게 어떤 걸까요? 그 뭐 에살라트 뭐 있잖아 뭐. 네, 에세 어떤 걸로 드릴까요? 에세 뭐를 시원한 거 있잖아. 그거 시원한 거 그러면 그 뭐 옆에 있는 거 옆에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보니까 아래에 있는 걸 옆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너무 힘들죠. 그렇죠. 저도 편의점 알바 해봤는데 초반에 담배 이름 외우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전 담배 안 피우니까. 예. 특히 그 맨솔 찾으시는 분들은 초록색이라고만 그러세요. 어떤 초록색? 내종도 있고 머시기도 있고 타임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 시원한 거 좀 줘봐 그래가지고 시원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 이름만 한 번 얘기해주면 될 것을. 예, 이름 하나면 되는 것을. 두 번째. 편의점은 서빙 시스템이 아니다. 예, 편의점 일하시는 분들의 분노가 이렇습니다, 지금. 예. 물건 위치를 물어볼 수 있고, 못 찾아서 찾아달라 할 수는 있지만, 다짜고짜 카운터 앞에 서서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는 건 당신의 권리가 아니다. 아, 이런 손님이 있어요? 네, 종종 있어요. 아, 와서는 뭐 마스크 어디 있어요? 마스크 주세요. 그럼 마스크 저쪽에 있어요, 손님. 그럼 가만히 서 있어? 이러면은 좀 당황스럽죠. 손님 마스크 저쪽에 있어요. 다시 안내해 드려도 뭐야 이런 좀 이상한 반응을 하시거나 왜 안 가져오고 있어? 네, 그런 식으로 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죠. 서빙 해주는 곳은 아닌데. 당황스럽네. 조금 그런 분들은 도대체 다른 데서는 물건 어떻게 사시나 그러게요.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당황스럽게 하시는 분들 있죠. 편의점 알바분들의 분노가 눈물이 비가 돼서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가볼까요? 예, 하여튼 그게 어떻게 보면은 편의점이라는 이름에 오해를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세상 물정을 좀 이제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좀 이렇게 잘 모르시는 편의점 평소에 잘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편의점이라고 하면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이제 물건을 다 갖다 줄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좀 세상 물정 모르는 분들이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저도 좀 느끼는 게 편의점 일을 하고 나서야 좀 알게 됐던 것 같은데 편의점 일하는 사람도 사람이다라는 거를 정말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저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물건 하나 사고 뭐 별다른 사람과 사람 간에 하는 일반적인 시그널들 있잖아요. 눈을 마주친다거나 혹은 목소리를 서로 듣고 인식하고 이런 과정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돌이켜보면 예를 들면 저도 담배를 피워서 편의점에 종종 가는데 가서는 그냥 담배 하나 주세요 하고 그냥 바로 계산하고 나오고 별로 생각 없이 나에게도 뭐랄까 좀 귀찮은 일처럼 대했던 게 아닌가. 그 사람 자체까지도 잘 모르고 그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려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편의점에서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 아까 우리 보거스님을 그렇게 짐짝처럼 옮기는 그런 사태도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사실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다 보니 뭐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갑질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인격체 사람으로 존중해주지 않는 데서 근데 또 그 존중해주지 않는 지점을 들여다 보면은 그냥 정말 진짜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정말 그렇게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읽어도 돼요? 나 이거 너무 네네네. 그 가게 내부에서 술 먹거나 담배 피는 건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다 먹고 나서 껍질만 가져와서 계산하지 말자라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꽤 있죠. 껍질 가져와서 계산하고 다 먹고 다 먹고 하시는 분들은 좀 정말 악질이고 뭐 이제 식품을 데펴서 와서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뜨겁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저도 그래서 당황하죠. 원래 이게 차가운 건데 이제 찍으려면은 들어야 되니까 왜 이렇게 뜨겁지? 미리 데펴왔어요. 그러시군요. 급하셨어. 네. 급하시네. 뭐 물 같은 거는 까서 몇 모금 마시고 계산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네. 아니 계산을 하고 먹어야 그러니까 된다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물어볼 권리가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도 껍질이라도 가져와서 계산하는 게 다행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가게 내부에서 술 먹으면 안 돼요? 네, 그게 뭐 무슨 법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술을 팔잖아, 편의점에서. 그쵸, 파는 편의점들도 있는데 파는 곳이지 먹는 곳은 아니에요. 근데 팔면서 이렇게 먹을 때가 준비되어 있으면 여기서 먹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그게 무슨 법적으로 봤을 때 판매만 가능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쵸. 그러니까 술 장사하는 곳은 아니다. 그쵸. 네, 이런 구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칫하면 그렇게 되니까. 술집이 아니다. 이걸 구분하는 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봤는데 그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먹는 거 다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대박. 네, 단속 관람을 할 수 우리가 있다고. 속된 말로 노상 깐다 그러죠. 그렇죠. 예. 근데 저도 편의점 알바 할 때 보니까 저도 이제 사실 여기 사무실 근처에서 알바했거든요. 그때도 저희 앞에 이제 동그라미 책상 몇 개 깔아놓고 이렇게 술 드실 수 있게 했는데 그게 진짜 고역이었어요. 왜냐면은 술을 쏟고 가시고 이러면은 진짜 치우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술만 쏟고 가시면 괜찮아. 오바이트. 이렇게 마음까지 쏟고 가시는 분들이 속에 있는 너무 싫어. 뜨거운 마음까지 쏟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진짜 그런 경우 몇 번 있어서 그 진짜 물 청소하는데 진짜 힘들었어. 맞아요. 술집 근처에 있는 알바 하시는 분들 얘기, 번화가 쪽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토 치우는 게 일이라고. 그죠. 저녁에 취해서 오셔가지고. 네. 제가 그래서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예, 그 진열대에다가 뿜으셔가지고. 내부에? 예. 용가리 보는 줄 알았어요. 용가리 불 뿜는 줄 알았어요, 진짜. 진짜. 제가 그게 진짜 아직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약간 슬로우 모션으로 남아있어요. 진짜. 기억에 오래 자꾸 남았나 보다. 생각나면. 진짜. 하는 순간. 그래서 제가 그거 치우고, 그걸, 그나마, 그게 비닐로 된 과자 봉지에 하셔가지고 다행이었던 거죠. 만약에 종이 과자 그거였으면 이렇게 젖어가지고 복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닦았던 기억이. 그 뒤에 제가 그 알바 그만뒀습니다. 잘 그만뒀네요. 그 뒤에 편의점 다시 안 했는데. 상상만 해도 몇 예, 진짜 너무 힘든 기억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 편의점에서 뭘 먹으면 먹은 자리는 치우고 가는 건 당연한 거다. 예, 본인의 마음 쏟으시면 그것까지 다 치우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뜨거운 마음. 예. 이런 분들 참 많죠. 어떤 예. 분들이야? 여기 11번이네요. 심심할 수는 있는데 일하고 있는 알바 붙잡고 하소연, 훈계, 인생 상담, 말동무를 하려 하지 말자. 이거는 취하신 분들이 보통 이러시는 건가?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정상적인 분들도 많이 하죠. 진짜 오늘 다양한 분들만 알게 되네. 근데 약간 정말 뭐랄까, 그러니까 술이랑은 진짜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물론 술 취하면 더 많이 그러겠지만 그 사람은 술 안 취해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어야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 일할 때, 낮에 일할 때, 그러니까 그 전에 동네에서 일할 때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았거든요. 동네에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집이 어디냐고 그렇게들 물어보시고 뭐 학교 어디 나왔냐고 내 후배네 막 하면서 뭐 거기 뭐 선생님 누가 계셨는데 좋은 분이었다부터 해가지고 이 선생님들한테 이런 걸 잘 배워야 되는데 요새 것들이 뭐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제발 좀. 네, 그런 마음 갖게 되더라고요. 저는 한 분이 알바할 때 재무 설계를 해주셨는데 저보고 너 시급 얼마 받냐? 그래서 그때 제가 3,4천 원대 했던 것 같아요. 2008년인가 그러니까 2007년인가. 저보고 돈을 잘 모아야 된다. 전문가는 아니신 거죠. 예. 저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저한테 한 1시간 30분 떠드셨던 것 같아요. 진짜. 상품 팔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알고 보면? 아니요. 어르신이었어요. 백발송송하신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이 크셨던 것 같아요. 1시간 30분 얘기해 주셨는데 왜냐면 제가 그 시간에 이렇게 매장 청소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때 제가 청소를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가시라고 하지도 못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편의점이 가만히 있는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빠요. 자기가 보는 거는 카운터 안에 있는 모습만 보니까 카운터 안에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자꾸 이렇게 쉽게 대하는데 사실 할 일이 진짜 많은데. 그리고 그 이야기 듣는 건 사실 감정노동이거든요. 맞아요. 12번? 예. 아가씨 총각 말고 차라리 저기요라고 부르자. 그리고 알바가 머리가 짧거나 성별 분간이 어렵더라도 아가씨야 총각이야 라고 묻는 건 예의가 아니다. 예쁘다거나 화장하고 다니라고 하거나 바짝 뒤에 붙어서 킁킁거리며 좋은 냄새 난다고 하는 건 성희롱이죠, 이건? 이건 성희롱이죠. 변태지, 변태. 이건 무슨 얘기인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는 거죠, 그죠? 예. 되게 화나셨나봐요. 화납니다. 아니, 말을 잊지 못하네. 코드 갖다 그냥 주먹 늑사코드 만들어야 되네. 예. 그래, 아까 보거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쁘게 생겼다 뭐 이런 거 많이 그러시나봐요. 네. 정말 너무 칭찬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거겠지만 자기가 칭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도 사람들이 잘 알아봤으면 좋겠다.
저도 한마디 얹히고 싶지만 그분의 외모에 대해서 네. 여성분들은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그쵸, 화장하고 그렇죠. 다니라고. 예, 이렇게. 여성분들도 많이 이쁘면 들을 이쁘다 것 그러고. 같아요. 그죠. 이거 제일 가장 많이 나오는 일인 것 같아요. 계산할 때 돈이나 카드를 던지지 말자. 이거 진짜 기분 나빠요. 네, 저도 저는 진짜 많이 편의점 당했어요. 말고 파리바게트에서 판매하고 그럴 때 네. 특히 동전을 던지면 그렇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쵸, 그쵸. 싸우자는 건가? 막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더 음.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싫습니다. 나도 잔돈 집어 던지고 싶어. 야 가져와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복수하지 않아요? 뭐 이제 동전이나 지폐 같은 거 이제 뭐 계산대에 내려놓거나 이러면 똑같이 나도 그러니까 나와 가까운 쪽에다가 내려놓고 가져가세요 이렇게 아니면 소소하게 뭐, 복수. 아니면 좀 포시기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좀 계산을 좀 늦춘다거나.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소심한 복수. 아주 천천히 멘트 다 예. 외우고 포인트 카드 손님 조심히 가세요. 좋다. 그거 되게 좋네. 네. 정중하게 복수하는 거 되게 좋네. 매우 친절하고 정중하게. 아주 젠틀한 복수. 네. 마지막 얘기가 있네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자 잘 안 되는 것. 알바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자. 예를 들어 봉투에 넣어드릴까요? 좀 심리 상태가 별로였던 시기가 있었는데 내가 하는 말에 대답을 해주지 않는 손님들이 너무 많고 대답하지 않은 채 왜 이런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느냐라고 화를 내는 인간들이 많아서 일하며 모멸감을 많이 느꼈다. 날 인격체로 생각하나? 라는 생각. 27만 4,926번 함. 예. 아까 말씀하신 거랑 네. 통하네요. 예. 네. 사람이 보이지 않는. 네.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요즘에 이어폰을 많이 끼고 다니니까 이어폰 낀 맞아. 채로 와가지고 계산도 그 채로 해서 네. 안 들리는 거야. 네. 계산할 건 빼던가.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도 이게 약간 자동 반사적으로 어서 오세요 할인 적립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답이 없다 하면은 딱 쳐다봐요. 저도 이어폰 끼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빨리 보내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것도 그대의 하나의 혜택은 방법이 이렇게 되겠네요. 물 건너가는 것이다. 뭐 혜택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없어서. 아니 그럴 수 있잖아. 뭐 보너스 플러스 카드. 원이나 뭐 2 플러스 원이나 이런 거. 그런 거는 다시 근데 이러면 물어봐야 너무 돼요. 악질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줘야 되는 건 안 주는 거니까. 그거는. 근데 요즘은 또 GS25 이런 데는 적립할 수 있는 그게 냉장고 어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물어봐야 된다고? 꼭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적립해드리면 안 돼요? 안 주고. 그 사람한테요? 그 사람이 그게 있어야 정립을 하죠. 그 물어봐야 돼. 어쨌든 네. 물어봐야 되잖아. 그치. 그것도 핸드폰을 내밀어야 네, 되는구나. 네, 네. 냉장고 그냥 내 문 열고 넣어주는 게 아니구나. 냉장고 2구 다녀? 순간 냉장고 어플 너무나도 첨단으로 생각해서, 예. 그랬네요. 예. 4차 산업혁명의 시기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는데, 여기에 추가로 이야기해주고 싶은 편의점 예제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추가는 없고 정말 강조하고 싶긴 한데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정말 별것도 아닌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담아드릴까요? 봉투 필요하세요? 뭐 적립이나 할인 있으세요? 정말 대답하기도 너무 쉽거든요. 네, 아니요. 그 한마디 하는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왜냐면은 이게 모멸감도 모멸감이고 또 그냥 서로 사람 간에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하는 게 정말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걸 왜 안 하지? 이런 생각 정말 많이 들거든요. 너무 이것 때문에 사실 포스를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래 일하시는 분들이. 네,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서. 저는 요 말을 기다려요. 네. 이 말을 기다린다고요. 어떤 말이요? 적립카드 이런 거 있으세요 할 때. 왜냐면은 설레거든요. 이거 얼만큼 쌓으면은 다음에 내가 쓸 수 있겠다 이런 기대도 있고. 그 다음에 통신사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예. 그럼 알면 미리 얘기를 해줘요. 먹기 그래서 전에. 당연히 어플 미리 켜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네. 딱 내밉니다. 그거 있어요. 적립 할인 보여주실 때 나와 계산하는 그러니까 계산 뭐라고 해야 돼? 손님과 일하는 사람의 180도로 보여줘요. 180도로? 바코드를 이렇게 네. 정면으로 내밀지 않고 네. 이렇게 눕혀서 내미니까 네. 내가 이걸 다시 돌려서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핸드폰을 줄 때 세로 이렇게 세운 상태로 주는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보시라고. 근데 돌려주세요.
거기랑 상관없으시잖아요. 제가 봐야지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아, 그치. 네, 핸드폰을 들고 계시면은 정반대로 돌려서 화면이 알바에게 보이게. 그렇죠. 화면이 정확히 보이게 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찍을 수 있죠. 화면을 안 보여줘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저는 계산할 때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이 핸드폰 각도가 손님이 핸드폰을 보여주시는 그 방향대로 제가 찍어야 되는데 손목이 상당히 아픕니다. 그러니까는 음향 조절 버튼 부분이 보이는 게 아니라 화면이 보이게 해달라. 그렇죠. 알바한테. 예. 알바한테 화면이 보이게 해달라. 같이 보지 마시고 알바를 보여달라. 같이 봐, 나랑 같이 봐. 안 보셔도 제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알바를 믿어달라. 네. 그런 부탁 드리고 싶네요. 아니 근데 들어보니까 보거스님이 직접 편의점 돌아다니시면서 조사했었던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아, 네. 저도 조금 실태 조사를 해봤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주유수당을 못 받은 적도 있고, 수습기간도 다 적용받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지? 다 이런가? 근데 사실, 뭐, 생각하기로는 다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해봤었는데,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그랬었죠. 몇 군데나 돌아다녔어요? 저는 돌아다니기로는 한 300~400곳 돌아다녔는데, 혼자서? 아니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하고, 주변에서 조금 도와주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도 많이 하셨네요. 300~400개면. 근데 받기로는 150개 정도 받았고, 저희는 최저임금, 서울권인데, 그러니까 최저로 받는 사람이 6,000원 수준이었어요. 6,000원. 시간당 6,000원 받는 분. 네. 주유수당은 잘 받고. 주유수당은 80% 정도 못 받아요. 못 받는 게 80%? 네. 대상자 중에서 정확히 75점 몇 프로 이렇게 못 받고 계시더라고요.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데 못 받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좀 놀란 거는 받을 수 없는 조건도 많더라고요. 그런 조건으로 일을 많이 채용을 하더라고요. 15시간 미만으로 일주일에? 네네. 일주일에 뭐 7시간씩 이틀만 일한다. 이런 식으로. 쪼개 쓰는 거죠. 네. 월수 뭐 이런 식으로 월수 화목 이런 식으로 쪼개서 쓰더라고요. 네. 특이한 거 같은 건 없었어요? 특이한 거로는 사실 손님들이 반말하고 물건 던지고 뭐 이런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뭐 이렇게 쉽게 대하고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이 공감도 많이 되고 이야기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뭐 기억나는 분 중에 정말 위험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은 손님이 칼을 들고 돌아다니신 분이 있었어요. 매장 안에 들어와서? 네, 근데 그게 정확히 칼인지는 확신할 수는 없긴 한데 신문지에 쌓여진 손잡이를 들고 다녔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되게 위협적으로 내가 찾는 거 허니버터 칩 어딨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하셔가지고 진짜 무서웠겠다. 예. 네, 근데 그분도 남자분이셨거든요. 일하시는 분. 그런 경험이랑 꽤 나이가 있으신 여자분이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만나러 갔을 때 취업돼가지고 이제 곧 그만둔다고 하셨었는데 엄청 이제 치근덕대고 번호 붙고 일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경찰도 부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리고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맞아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죠. 진짜 무섭네요. 네. 그럼 그렇게 돌아다녀서 만났던 사람들이랑 따로 모임을 하거나 만남을 갖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랑? 네, 몇 번 모임도 해봤는데 이런 얘기들 들었죠. 네,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제 만나서 일하는 게 어떤지 그리고 힘든 게 없는지 이런 얘기들 나눴는데 손님들 이야기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 주유수당 못 받으시는 분들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억울함? 내가 그럼 이걸 어떻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도 같이 나누고 그랬었.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이제 페이스북 권리찾기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도 만드셨다고 그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편의점 권리찾기라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는데요. 제가 쑥스러워가지고 웃게 되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일하다 보니까 알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나눌 수 있는 좀 편안한 상대도 없고 이런 게 좀 되게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혼자 일하다 보니까 손님들도 혼자 대하고 사장님도 혼자 대하고 또 이런 혼자 일하는 상황을 겪어본 사람이 아니라면은 공감해주기 좀 어려운 몇 가지 조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바들도 마치 이제 편의점 사장님들이 모임하시는 것처럼 모임해서 이제 뭐 정보도 공유하시고 하는데 알바들도 같이 좀 알바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들어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 혹시 편의점 알바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들어와서 이야기도 좀 전해주시고 교류하면 좋겠습니다. 네, 편의점에서 일하시면서 고민이 쌓이시는 분 페이스북에서 편의점 띄고 관리찾기 네, 예, 꼭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1년 3개월 4개월 이렇게 일하셨는데 네. 앞으로도 당분간 편의점 일 계속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아마도 당분간은 좀 더 있어 볼 것 같아요. 큰 일이 없다면. 네. 네. 앞으로 일하실 때는 보다 존중받는 네. 일터에서 일하게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년 유니온도 그런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하니까. 네. 예. 희망이 되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항상 저희가 또 빠지지 않고 드리는 질문이 있죠. 우리 보거스님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저는 대학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몇 번 했었었는데 사실 일하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나의 모습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로만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하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보거스라는 이 사람, 이 일부에게 대해주는 유일한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나를 일하는 사람이 너의 일부고 사실은 너는 그냥 하나의 인격체고 사람이다.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그래서 고마운 공간입니다. 저희도 보거스님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보거스님과 함께 편의점 노동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우리가 쉽게 사실 그 편의를 취하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노동이 숨어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보거페이스님 어떠셨나요?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그냥 들으면서 편의점에서 되게 우리가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편의점을 가잖아요. 네. 근데 친절을 살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필요한 물건만 사가지고 가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끝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청년 유니온 팟캐스트에 사연이나 제보를 해주실 분들은 yunioncast@gmail.com unioncast@gmail.com으로 많이 내용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도 내용 받습니다. 플러스 친구에 청년 유니온 검색해주시면 청년 유니온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또 청년 유니온 팟캐스트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확인해서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청년 유니온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